안녕하십니까. 도메인 어댑테이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이상재입니다. 저는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관련 논문 2개를 발표한 다음에 컨클루전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한 갈래로서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된 모델을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에 적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소스 도메인에는 라벨이 있고 타겟 도메인에는 라벨이 없고 대신 두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이다 라는 것을 가정으로 합니다. 이 UDA의 핵심 목표는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데이터 분포 차이를 줄여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고 라벨링 비용 절감 및 실세계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차이를 줄이는 도메인 시프트 차이를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고 첫 번째는 거리 기반 매트릭을 활용해서 소스와 타겟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소스와 타겟의 분포 간 거리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고 MMD나 코랄이 그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 학습 기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미지 분야에서 MMD나 코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특징 추출기와 도메인 판별기를 적대적으로 학습하여 도메인 불변 특징을 추출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할 세미나의 대주제이자 UDA의 갈래 중 하나인 OSDA,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SDA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 집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 도메인은 침대, 지우개, 노트북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타겟 도메인은 침대, 지우개, 노트북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비해서 언논 클래스, 즉 등장하지 않는 클래스를 탐지해야 하는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UDA 방법, 그러니까 즉 클로즈드 셋 방법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설정을 가진 UDA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소개드릴 두 타겟 페이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논문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쉬운 예시로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OSDA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UADAL, 유립스 2022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간단한 방법론 소개를 하자면 반에 전학 온 친구들 중에 기존 반 친구들과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기존 반 친구들, 새로운데 예전 친구들과 비슷한 친구들, 완전 처음 보는 친구들. 선생님은 기존 친구들과 비슷한 애들끼리만 그룹을 짜게 하고 아예 완전 처음 보는 애들은 그룹에서 살짝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완전 새로운 애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르는 문제를 얼마나 자신있게 답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아는 애들은 친하게 붙고 모르는 애들은 따로 떨어뜨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타겟 논문은 Resolve to Adapt, Mining Interclass Relations for Openset Domain Adaptation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분류하는데 선생님은 전 학생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존 반 친구들 사이에 빈자리를 만들어 둡니다. 전 학생이 왔을 때 이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부 자리에 넣자 라고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이때 운동부, 예술부 이런 빈 공간에 대한 그룹 간 관계를 미리 학습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인 UADAL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기존 UDA 또는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OSDA의 방법들의 한계점을 정리해 두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 전이 네거티브 트랜스퍼 문제입니다. 기존 적대적 학습 방법을 통해 도메인 정렬을 수행하는 것은 OSDA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겟 도메인 샘플에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가 있을 때 이 알 수 없는 클래스까지 소스 도메인의 클래스로 분포를 일치시키려 하면 이 부정적 전이가 발생하여 모델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알려진 클래스, 즉 논 클래스만 활용을 해서 소스 및 타겟 분포를 매칭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언논 샘플을 먼저 분리시키는 로직을 수행한 다음 적대적 학습을 수행했는데
UADAL에서는 이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논샘플, 논올리 매칭 방식은 타겟 언론 특징 공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분류기가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에 대한 명확한 결정 경계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 회색 샘플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 언론 샘플인데, 이 샘플을 분리한 상태에서 도메인 정리를 수행한 다음 클래스 경계를 찾으면 여기 세 번째 그림 주황색 샘플처럼 클래스 경계가 제대로 그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론을 분리하는 로직이 아니라 언론 공간 또한 명확하게 바운더리를 정해 놓자 라는 것이 UADL의 핵심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UADAL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알려진 클래스, 넌 클래스는 정렬하면서 동시에 타겟 도메인의 언론 클래스 특징들은 명시적으로 분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언론 어웨어 접근 방식이 알려진 클래스와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 모두에 대해 명확한 결정 경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이 OSDA 문제에 대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UADL의 핵심 동기입니다. 우선 UADL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왼쪽 그림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방법론에서 핵심 모듈은 총 4개인데 각각 설명을 하면 우선 G, Feature Extractor, 특징 추출기로 입력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 Domain Discriminator, 도메인 판별기로서 추출된 특징이 어느 도메인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특이점을 찾을 수 있으실 텐데, 기존 적대적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이 도메인 판별기가 소스와 타겟을 분류하는 이진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에 반해서 이 UADL은 소스와 타겟, 그리고 타겟 언론으로 세 개를 분류하는 이 특이한 형태로 도메인 판별기가 구성이 됩니다. 이 UADL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특징적인 독창적인 부분으로 뽑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E는 오픈셋 레코그나이저로 타겟 샘플이 넌 클래스인지 언넌 클래스인지 인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는 이 타겟 도메인에 클래스를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메인 판별기입니다. 도메인 판별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스, 타겟 넌, 타겟 언론으로 이 들어온 샘플들을 판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방법론과 다르게 언론 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법은 타겟 넌이든 타겟 언론이든 그냥 타겟으로 퉁쳐놓고 도메인 판별기를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타겟 넌과 타겟 언론으로 명시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타겟 샘플에 라벨이 없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컨셉이기 때문에 도메인 판별기에 대해서 이 지도 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스에 대한 라벨은 분명하게 있지만 이 타겟에 대한 라벨은 없기 때문에 어떤 샘플이 타겟 넌 샘플이고 어떤 샘플이 타겟 언넌 샘플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UADL에서는 확률 기반으로 이를 접근을 합니다. 도메인 판별기는 소프트 라벨링이 되어서 합의 1인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메인 판별 손실 정의,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소스 도메인 손실은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를 유지를 하고 타겟 도메인 손실은 이 WX라는 가중치를 기준으로 학습이 됩니다. WX는 타겟 샘플이 넌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아래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스 샘플은 1, 0, 0으로 라벨링이 되고 타겟 샘플은 0, WX, 1-WX로 라벨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이 WX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뒤에 뒷장에 나오니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도메인 판별기를 이용을 해서 특징 추출기와 적대적 학습을 통해 도메인 정렬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특별한 점은 특징 추출기가 소스와 타겟 넌을 판별기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손실을 최대화한다는 점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데 타겟 언론의 손실은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겟 언론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함으로 논과 최대한 멀어지도록 특징 추출을 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 샘플이 none인지 unknown인지에 대한 확률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openset recognizer입니다. 앞서 제가 의문점을 남기고 넘어갔던 이 WX를 뽑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스 도메인의 특징으로만 소프트맥스 클래스 분류기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의 특징을 학습된 분류기에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나오는데 타겟 샘플의 클래스가 non 클래스일 경우 분류기에 특정 클래스의 확률이 집중될 것이고 엔트로피가 낮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반대로 이 여러 클래스에 고르게 퍼져서 비슷한 확률이 나타난다면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황이면 클래스 분류기의 혼란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불확실한 예측을 내놓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는 언론 샘플의 확률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도메인의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학습된 분류기에 넣고 계산된 엔트로피 값을 모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오른쪽에 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런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지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그림은 넌과 언넌에 대해 두 개의 베타 분포가 합쳐진 형태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두 베타 분포의 모수와 혼합 비율을 추정을 합니다. 지금 두 베타 분포가 합쳐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논, 언논 베타 분포가 합쳐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두 분포의 모수는 당연하고 혼합 비율까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베타 분포의 이 모수와 혼합 비율을 알면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해당 샘플의 이 WX 값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EM 알고리즘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샘플의 논일 때 확률과 언논일 때 확률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 추정치를 바탕으로 두 그림의 모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모수와 혼합 비율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회귀 방식과 비슷하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두 분포의 특징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분류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선 직접적으로 클래스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분류기를 이용해서 non 클래스로 분류하거나 unknown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분류기는 non 클래스 수의 unknown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 추가한 C 플러스 1개의 차원을 가집니다. 즉 C는 non 클래스 수를 의미하고 플러스 1은 이제 unknown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이 분류기의 손실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기반 손실입니다. 첫 번째 항은 소스 샘플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앞서 구한 이 WX를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이 샘플을 언론으로 분류하게 하는 손실입니다. 즉 타겟 샘플의 WX 값이 높다면 논일 확률이 높으면 매우 작은 가중치로 언론을 분류하게 되고 WX 값이 낮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언론을 분류하게 하는 그런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손실은 엔트로피 기반 손실로 분류기의 예측값이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손실입니다. 이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실들입니다. 이제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샘플별 이 WX 값을 얻기 위해서 이 G와 E를 소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짧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훈련을 한 다음에 이 타겟 샘플을 통해서 EN 알고리즘을 통해 WX 값을 한번 피팅을 합니다. 이후 이 DCEG를 교대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방법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실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일단 도메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오피스 31 데이터셋과 오피스 홈 데이터셋 그리고 비즈 DA, VIS DA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모델은 다음과 같고 평가 지표는 OS 스타, UNK, HOS를 사용을 합니다.
OS스타는 이 논클래스 분류가 얼마나 정확한지이고 UNK는 언론 클래스 분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HOS는 이 두의 조합 평균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살펴보기 앞서 여기 지금 결과표에 UADL과 CUADL이 있는데 이 C는 이 컨디셔널 조건, 그러니까 그 도메인 환별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을 할 때 소스 도메인의 특징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류기의 출력 확률까지 입력을 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도메인 환별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UADL과 CUADL은 모두 거의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성능을 보였고 UADL과 CUADL의 이 직접적인 성능 차이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Efficient Net이나 Dense Net과 같이 파라미터 수가 적은 백번에서도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래는 이제 이 DAN과 STA가 기존 방법론들이고 CUADL이 제안한 방법론인데 TSN이 차이를 보시면 이제 샘플에 대해서 이 논 클래스와 언논 클래스가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 논문의 가장 특징점, 독창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소스, 타겟 넌, 타겟 언넌으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기존 방법론의 UADA의 특징 정렬 방법론을 대입을 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 베이스 라인에서 이 3웨이로 특징 정렬을 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정렬할 때 이 세 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엔트로피 최소화 손실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확인을 했고, 엔트로피 손실을 썼을 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둘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UADL은 엔트로피 최소화 없이도 타겟 샘플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언론 특징을 명시적으로 분리하도록 설계한 최초의 접근법이고 타겟 넌, 타겟 언론, 넌으로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OSD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 학습 전략을 사용을 했고 베이지 추론을 통해서 타겟 샘플의 넌, 언론 확률을 명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타겟 도메인의 넌 샘플이 분류기 출력에서 낮은 엔트로피 값을 항상 가질 수 있냐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도메인 차이가 너무 커서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론 샘플이 없는 상황이면 베타문프 혼합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론의 점퍼가 필수적인데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서는 이 방법론을 아예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Resolve to Adapt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도 한계점으로 부정적 전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들면서 시작합니다. 다만 앞서 UADL 논문에서 언급한 부정적 전이는 도메인 정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전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언론 클래스들을 언론이라는 단 하나의 클래스 집합으로 분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 클래스를 단순히 배제하지 않고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클래스 간 관계를 활용을 해서 언론 클래스가 위치할 공간을 미리 확보하자라는 것이 주요 방법론입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도메인에서 언론 샘플이 들어갈 예비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소스 도메인의 공간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면서 이 공간에 언론 샘플을 배치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클래스 간 관계를 이용해서 타겟 도메인 샘플, 넌과 언론으로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래스 간 관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UADL과 유사하게 확률 모델을 사용해서 분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분리해둔 공간으로 언론 샘플을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넌 샘플을 통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도메인 정렬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 방법론들은 언론 샘플을 하나의 공간에 모두 밀어 넣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언론 클래스를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소스 도메인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 둠으로써 언론 클래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그 방법으로 버추얼 소프트맥스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소스 도메인 샘플로 학습을 시킬 때 일반적인 소프트맥스 분류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추가합니다. 이는 가상 클래스 K개에 대한 값을 추가하는 것으로 모델은 정답 클래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가상 클래스들의 로짓을 낮게 학습합니다. 즉, 모델이 학습을 반복할수록 이 가상 클래스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 라고 모델에게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 VJ라고 표시된 이 가중치는 가상 클래스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이 값을 부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VJ 값, 즉 가상 클래스의 위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방법일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타겟 특징 벡터들에 대해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이때 클러스터의 개수는 넌 클러스의 개수 C와 추가할 가상 공간의 수 K개를 더해 C 플러스 K개로 정의합니다. 소스 도메인의 C개의 이 넌 클래스 특징 중심점과 방금 얻은 C 플러스 K개의 타겟 중심점을 헝가리안 알고리즘에 입력합니다. 헝가리안 알고리즘은 소스 중심점 C개에 가장 잘 매칭되는 타겟 중심점 C개를 찾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매칭되지 않고 남은 K개의 타겟 중심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K개의 타겟 중심점들의 위치를 가상 클래스의 위치로 사용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스 클래스의 중심점과 타겟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비슷한 순서로 1대1 매칭을 하고 남은 것들을 가상 클래스의 위치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두 번째로 언론과 논 클래스를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언론 클래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논 클래스와 언론 클래스를 분리하기 위해 클래스 간 관계를 활용합니다. 이 클래스 간 관계를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컨셉인데 모델이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클래스 간 관계를 도메인 불변 사전 지식으로 활용을 해서 타겟 도메인의 논 샘플과 언론 샘플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개라는 클래스는 늑대와 더 유사하고 새와는 덜 유사하다 라는 관계가 있는데 클래스 간 내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도메인이 어떻든 간에 사진이든 그림이든 뭐든 간에 유지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타겟 도메인의 각 샘플을 클래스 분류기를 통해 예측 분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이 예측 클래스 분포와 소스 도메인의 소프트 라벨 프로토타입을 KL 다이버넌스를 통해 비교합니다. 만약 타겟 도메인 샘플의 클래스 분포가 개, 늑대의 확률이 높고 새 확률 값이 낮다면 이 KL 다이버넌스 값은 낮을 것이고 타겟 도메인 샘플의 클래스 분포가 개, 기린의 확률이 높다면 소스 도메인의 KL 다이버넌스는 높을 것입니다. 타겟 도메인의 모든 샘플들의 KL 다이버전스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베이지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 GMM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는 확률적 클러스터링 모듈이고 클러스터의 수를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 클러스터는 논으로 분류하고 그 외 클러스터는 언논으로 분류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이 클래스 간 관계와 이 GMM을 활용을 해서 논과 언론에 대한 분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으로 분리된 클래스들을 여러 그룹으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분류기에서 언론 클래스에 대한 가중치를 초기화합니다. 기존 학습된 분류기 C에 K개의 언론 클래스 분류기 헤드를 추가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C 플러스 1개의 출력을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 C 플러스 K개의 출력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 좀 독창적인 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 타겟 도메인 샘플을 이 수도 라벨링을 합니다. 언론으로 분류된 샘플 중에서 이 K개의 언론 클래스 가중치 중에서 어떤 가중치와 가장 유사한지 판단을 합니다. 이때 앞서 무작위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초기 정확도는 낮습니다. 그 다음 수도 라벨을 통해 클래스 분류기를 학습을 합니다.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분류기를 학습을 하는데 이 손실함수는
언넌 클래스 샘플들이 수도 라벨에 따라 그룹화되고 더욱 조밀하게 뭉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샘플로 분리된 그 샘플들에 대해서 도메인 정렬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파트는 앞서 UADL과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요약을 하자면 앞서 설명드린 단계에 대해서 한 번에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크게 보았을 때 4개의 손실이 사용되고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5개의 손실이 사용이 됩니다. 인프런스 텀에서는 이 C+K의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통해서 바로 클래스 분류기를 수행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험 단계입니다. 실험 단계는 이제 앞서 UADL과 거의 설정이 동일한데 여기에 이 이미지 클래스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평균 HOS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언론 처리, 이 UNK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인 이 VISDA와 그다음에 이미지 클래프에서도 가장 높은 HOS 값을 보이면서 소타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총 4개의 모듈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IR은 클래스 간 관계를 활용하는 모듈의 포함 여부를 의미하고 가장 확신이 높은 넌 클래스의 예측 점수로만 대체한 모델입니다. GMM은 언론 분리를 할 때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모듈을 의미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threshold를 통해서 결과를 비교한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은 버추얼 소프트맥스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모듈을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IR을 제거했을 때 특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몇 개의 공간을 사전에 만들어줄지를 결정하는 K에 대한 실험입니다. 논문의 기여와 일치하게 K가 1일 때보다 K 개수를 다중으로 두었을 때 성능 향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커지면 다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언론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클래스 간 의미론적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는 학습 과정에서 제한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의 결정 연계 그리고 특징 분포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졸브 투 어댑트의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 클래스 간 관계를 활용을 해서 이동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활용을 하고 이 방식은 이제 개는 늑대와 유사하고 새와는 덜 유사하다라는 관계가 도메인이 바뀌어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이디어에서 기반을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가우시안 환원 모델을 사용을 해서 위에 얻은 클래스 간 관계를 기반으로 타겟 도메인 샘플이 알려진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했고 다음에 특징 공간의 공간 확보를 통해서 기존 연구와 달리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를 한 개의 클래스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학습 인베딩 공간 내에서 클래스들의 부분 집합을 위한 이 중간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 이를 위해서 버추얼 소프트맥스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알려진 클래스의 특징 표현을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클래스 간 마진을 확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가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언론 클래스 분리에 이론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은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를 K는 1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하고 분리하는 방식이 효과 정의를 경험적으로 발견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접근 방식의 효과가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수학적인 이론적 분석이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언론 클래스 수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은 베이지안 GMM을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수를 자동으로 추정을 했지만 K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자동화된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의 중요성을 남겼다라는 것이 결론적이고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유주제 세미나 오픈셋 도메인 어댑테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